이제 2017년 1월 3일 끌어당기고 버치 토크쇼 43회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대표이사 김세용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석세스 프린시플 넘버 24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책 갖고 계신 분들 238페이지 24 여기 읽어보시면은 뭐 특별히 또 어려운 내용 없고 단지 예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의 사례인 예시죠. 그래서 고객을 위해서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저기 우리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장 마인드로 일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장 마인드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단지 주어진 일만 띡띡 끝내고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서는 뭐를 할 수 있을까? 또 일반 직원인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하고 추가적인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을 뭔가를 해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 눈에 띄죠. 특히 뭐 상사분들의 눈에 띄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젠가는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띌 확률이 많죠. 저도 회사에 뭐 정기적으로 건의함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의가 어떤 식이냐면 뭐 투서하듯이 막 종이에 이렇게 써가지고 막 불만 사항을 이제 건의를 하는 그런 건의가 아니고 인터넷 그 회사 포털 내에 이제 건의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의 개선 사항을 이제 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들을 이제 개선을 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그런 쓸모없는 지출이라든가 경비 이런 낭비가 좀 매우 줄어들게 되죠. 근데 사실 귀찮잖아요. 회사 돈이 내 돈도 아니고 그거 잘 안 하죠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래서 이제 강제로 뭐 5개씩 10개씩 해라 뭐 강제로 이렇게 지침도 내려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게 1년에 뭐 10건씩이니까 꼭 연말에 몰아가지고 억지로 사람들 막 다 해가지고 올리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어차피 올릴 거 연말에 가서 그렇게 하느니 막상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좀 굉장히 그 수정이라든가 뭐 불합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불만이 있어서 불합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뭐 장비를 설치하고 장비를 구동하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실제로 건의를 하고 또 제가 어떤 식으로 또 개선을 실제로 본인이 한 것까지도 이제 올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그 이제 기술을 해가지고 다 설명 써가지고 이제 올려놨거든요. 어차피 이제 10개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 올린 시점이 뭐 3월인가 뭐 봄쯤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저희 직장 저희 그 부서의 부서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올려놨다. 굉장히 의외였던 거죠. 의외.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귀찮기도 하고 연말에 그냥 성의 없이 이제 빨리빨리 해가지고 간단하게 몰아가지고 간단하게 작성해서 끝내버리는데 그걸 이제 빡시게 했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레슨 런이라 해가지고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어,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경비라든가 그 낭비되는 그런 지출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사장이 아니면은 그걸 그 회사가 내 집이다. 이게 이 물건이 내 물건이다 생각하지 않으면은 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눈에 띄어서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게 자꾸 쌓이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오겠죠. 뭐 승진이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고객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충성 고객이 되는 거고요. 고객한테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뭐 커피에 대한 얘기죠. 239페이지랑 240페이지에 뭐 자신의 모든 고객들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한 결과 딜라노스는 뭐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하던 것이 뭐 그러니까 25파운드 용량의 커피 볶는 기계 딸랑 한 대, 커피 볶는 기계 한 대 가지고 한 달에 이 조금씩 하던 것이 뭐 엄청나게 해서 뭐야 1년에 100만 파운드 이상의 커피 원두를 공급할 수 있고 연간 판매 금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고 매 3년마다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음, 고객에게
그들 항상 고객들에게 그들의 기대 이상을 해줌으로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죠. 굉장하네요. 3년마다 2배의 성장이면은 어, 엄청난데 이 회사의 주식을 당장 사고 싶네요. 처음에 사놨으면은 성장률이 2배면은 주식은 거의 한 4배, 5배씩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미래 가치까지 반영을 하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를 하면서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더 많은 것을 해내고 이거 메모장을 한번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해내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더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요거 조금 크게 할까요? 아하. 이렇게 커지네. 안 되네요. 어쨌든 영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더 큰 재정적 보상이 따라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개인적 그리고 발전을 하게 되고 다시 또 더 많은 들을 해내게 됩니다. 결국은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서 더욱더 성공하게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게 되고 성공한 사람은 더욱더 성공하게 됩니다. 라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1페이지는 리츠 칼튼이라는 호텔 체인인데 여기도 서비스가 굉장해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가 한창 뜨고 있을 때 잭 캔필드가 방문을 했는데 잭 캔필드의 건강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또 자그마한 쪽지와 이런 닭고기 수프가 실제로 와 있고 이제 카드까지 와 있었다. 감동했다. 고객 감동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감정적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서비스 이상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감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호텔을 간다거나 그런 서비스 업종에 임하게 될 때도 매번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오늘 방송은 16분 정도 했죠. 아이고 책이 두꺼우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20 석세스 프린시플 25 겁쟁이 클럽에서 탈퇴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라. 이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참 얘기하다 보면 엄청 얘기할 게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 분 들어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안 해주셔서 제가 누가 들어와 계신지 제가 직접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 분 들어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안 해주셔서 제가 누가 들어와 계신지 제가 직접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안 나오네요. 반갑습니다. 예, 전희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왠지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뭐 별일 없으셨죠? 예. 어, 석스 프린스플 25 이거 어떻게 될지 살짝 고민이 됩니다. 이거 간단하게 넘기기에는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내일 좀 보태는 식으로 해서 설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키다니요. 설명 시킬 사람이 있었으면 재밌겠네요. 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겁쟁이 클럽에서 탈퇴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벗어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꿈도둑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꿈도둑들을 피하고 왜냐면 내가 어떤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짧은 생각으로 헐뜯고 비판하면서 나의 꿈을 짓밟고 꿈을 뺏어가는 사람들을 꿈도둑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죠. 남들을 험담하기 바쁘고 불평하기 바쁘죠. 제가 말씀드렸죠. 말의 힘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말의 힘, 이 확언의 힘 엄청납니다. 꼭 학원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말하는 것에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있게 되면은 굉장히 와, 힘 빠지고 맥 빠지고 그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과 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과 있지 말고 245페이지에 나와 있죠. 만일 245페이지에 한 위에서 한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만일 더 많이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은 더 많이 성공한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만 한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하기도 쉽지 않죠.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없죠. 왜냐? 내가 냉정한 현실이지만 내가 성공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음, 제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투자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주식 이런 거 해가지고 성공한 적 본 적이 없다. 난 부동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경매 해가지고 성공한 거 본 적이 없다. 다 말아먹은 사람들만 봤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들만 계속 볼까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본인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주변에 뭐 그런 걸로 해서 돈 벌었던 사람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번 사람은 볼 수 없죠. 돈 번 사람이 어, 왜, 왜 당신과 함께 합니까? 예? 그 사람들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인맥 네트워크 그룹이 있어서 그 사교 모임에 가야지. 왜 돈 번 사람이 그 돈 벌지 못한 당신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건가요? 냉정한 얘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내 주변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하는 얘기 자체가 나는 좀 이렇게 좀 뒤떨어져 있다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셈입니다.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죠. 주식이 보면 잃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거기다 예를 들어서 돈을 넣었는데 내가 돈을 잃었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증발해 버렸나요? 어디로 갔죠? 그 돈 누가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식이 제로섬 게임인데 그 돈이 어디로 뭐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자기는 그 쫄딱 망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쫄딱 망한 그 돈을 벌어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의 그 내부 모임을 만든다고요. 아무튼 자꾸 새끼를 세는데 245페이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들은 많다. 당신이 종사하는 직업의 협의회들에 참석하고 상공인 회의에 입회하고 컨트리 클럽에 가입하고 시민 단체들에 입회하고 뭐 자진해서 지도자 자리를 맡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강연회, 심포지엄, 강좌, 세미나, 클리닉, 캠프 등에 참석해서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성취한 사람에게 배워라. 비행기를 탈 때 사정이 허락하는 한 1등석이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라. 마지막 문장 정말 중요하죠. 제가 이제 밑줄을 딱 그어놨어요.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노란색이 아니고 저기 연두색으로 해가지고 그어놨는데 이렇게 이런 모임들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에 이게 좀 아주 어,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비행기를 탈 때 사정이 허락하는 1등석이나 비즈니스 클래스 타라. 호텔에 가도 고급 호텔을 이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도 저희 백만자 칵테일 파티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이유랑도 비슷하죠. 마찬가지고 정말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대단한 어떤 각오가 있어야지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든지 호텔에 가서도 그런 최고급 그런 걸 이용을 한다든지 최고급 그런 것들을 많은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저기 그 어디죠? 어, 아, 아리 오나시스,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 그 선박왕, 그 사람도 그 아르헨티나에서 완전 타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급을 털어가지고 그 최고급 레스토랑에 간 거죠. 같은 이유입니다. 아, 전현님 이 부분을 실천해 봐야겠네요. 예, 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음, 그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죠. 뭐 요즘 뭐 제가 뭐 특강을 해서 그렇지만 프리뷰 특강 때도 마찬가지죠. 어, 프리뷰 특강 때도 오셔서 보지만 잠깐 이제 곁다리로 보시고 이제 바로 돌아가시죠. 그런 것들이 한계입니다. 거기서 추가적인 정말 깊이 꼭 뭐 제가 하는 트레이닝이 아니더라도 뭐 실제로 미국에 가서 뭐 앤서니 라빈스나 제킨 필드한테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파고 제대로 된 그런 클래스에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 주변을 순회하고 그러니까 강연회를 가거나 여기 심포지엄 강좌 세미나 이렇게 클리닉 돼 있잖아요. 하나를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거죠. 거기서 제대로 인맥을 만들고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마스터를 한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끈질기게 그 사람한테 배우고 그 사람의 뭐 코스를 등록할 수도 있고 멘토링을 등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비행기 탈 때 사정이 허락하는 1등석 비즈니스 클래스라 이게 컴포트 존을 그러니까 이제 안전지대에서 제가 벗어나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어, 왜냐님 그 기분을 느껴야 끌어당긴다는 건가요? 그 비슷합니다. 어,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실제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컴포트 존에서 나와야 되는 음, 컴포터 존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컴포터 존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 이게 이거를 백만도자 칵테일 파티 그 설명 나올 때 이걸 다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컴포터 존이 내가 익숙한 것들 내가 평소에 하는 것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킨필드도 이 책에서도 나왔잖아요. 100만 원짜리 셔츠 뭐 200만 원짜리 셔츠 그 왜 사서 입을까요? 뭐 물론 뭐 너무 돈이 많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도 그걸 입는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어, 저도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라서 자금을 이제 뭐 좀 줄일 때는 줄이고 해야 되지만 저도 정장을 200만 원짜리 입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 그 컴포터 존이라는 거를 올려야 된다는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5페이지 겁쟁이 클럽 여기서 지금 좀 본질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서요. 음, 음, 그래서 이 제켄필드는 이 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책 읽은 지 좀 되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책에서는 지금 안 나온 것 같네요. 지금 훑어봤는데 안 나온 것 같은데 제켄필드는 이제 자기 부모님도 좀 멀리했습니다. 이게 제켄필드의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아버님이 엄청 폭력적이었죠. 제가 만든 그 제켄필드 소개 동영상 그 카페랑 저희 홈페이지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 링크 시켜 제가 올려가지고 올려드렸죠. 동영상에 제가 제작한 동영상에도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부르거나 그렇게 할 때 그러한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를 대는 방법에 석세스 프린시플이 이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끌어당긴 법칙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끌어당긴 법칙을 잘 아니까 그것만 강조해서 이제 석세스 프린시플 이것도 서로 끌어당긴 법칙이 전부 다인지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포함한 모든 성공의 그 법칙들을 다 그 근본 원리와 또 체험과 실습을 통해 가지고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뭐 또 뭘 또 가리키냐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탈출하는 방법, 이것이 사람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체험과 실습으로 가리킵니다. 이 석세스 프린시플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피하면 되는데 그냥 뭐 안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한마디로 속된 말로 쌩까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 직장 상사다, 가족이다, 뭐 더 나아가서 부모다, 부모님이다, 뭐 직장 상사고 지인이다, 친구다,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쌩갈 수는 없잖아요.
그 여기서부터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클럽에서 탈출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어머님의 호출에도 자연스럽게 어머님의 호출을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스탑시키고 어머님한테 이제 벗어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머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늘 부정적인 건 아니니까 이제 내가 다가갈 때 다가가겠지만 나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될 때는 그런 자리를 피한다는 거죠. 애초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런 자리를 피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되고 피할 때 무조건적으로 상대방한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런 내가 사정이 될 수밖에 없어서 당신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한 다음에는 251페이지에 만일 성공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만 한다. 당신이 그들에게 성공 전략을 당신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과 만나기가 억수로 힘들고 두 번째 우리가 알려달라고 한다고 쉽게 알려다 주기도 힘들 뿐더러 일단은 연락 자체 대화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계속 실험해보고 그들이 읽는 것을 읽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따라해보라.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 부자들을 위한 책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면 그 사람도 결국엔 부자가 되었죠. 근데 아주 그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보다는 앞서서 갈 수는 없어도 부자 뒤에서 반보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가면 적어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죠. 부자 뒤에서 반보 뒤에서 바짝 따라가는 게 멘토링을 받으면 정말 최고죠. 멘토링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동의 흐름을. 책을 통해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레이더를 바짝 돌리면 되죠. 경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뭐 경제 신문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경제 잡지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잡지가 이제 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흐름을 잡는 데는 좋아요. 경제 주간지나 월간지들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흐름을 잡는 거죠. 부자들 뒤에서 반보 뒤에서 바짝 따라가는 거죠. 금융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이용해서 우량한 주식, 우량한 부동산, 우량한 기업들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버블이 생기고 거품이 생기면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해안이 부자들은 이제 그런 동물적인 감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경험 플러스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실험해보고 읽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따라해보라 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뭐가 하나 생각날 게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아이고. 그래서 아무튼 251페이지까지 만일 새로운 방식과 행동 방식이 효과가 있으면 그것들을 채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1페이지까지 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벌써 30분이 넘었습니다. 다음 방송을 이제 내일 또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끌어당김의 법칙 토크쇼 43회죠? 오래되니까 이제 헷갈립니다. 43회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고 Success Principle 26 자신의 긍정적 과거를 인정하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따봉과 하트 많이 날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따봉이나 하트 듬뿍듬뿍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항상 건승하시고 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기 트레이닝 준비한다고 막상 뭐 좀 게을러져가지고
빡시게는 못 하고 있는데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송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석세스 프린시플 온라인 트레이닝 형식으로 이제 그 웨비나 형식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토크쇼 형식으로 이어가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그 웨비나라든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여유가 생기면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트레이닝 끝나게 되면 제가 이제 책을 집필하면서 동시에 이제 웨비나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온라인 트레이닝 쪽도 이제 진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할 때까지 될 때까지 무조건 함께하고 끝까지 성공하는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였습니다. 저는 대표이사 김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